네, 이번에 UCPC 2020 예선이 있었고, 네, 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번 예선은 좀 BOJ 서버가 터지면서 조금 제 시간에 대회를 못 치르게 되면서 그 문제를 모두 공개를 하고 약 하루 동안, 약 22시간 동안 제출을 받았죠. 그렇게 제출을 받은 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 4문제 이상 푼 팀을 전부 통과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서버가 터져서 제대로 그 대회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4문제 이상 푼 팀을 하루 안에 4문제 이상 푼 팀을 모두 통과시키는 걸로 진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 하루 안에 4문제까지 푼 팀이 183등까지, 총 183팀, 그 전체의 절반이 좀 넘는 팀들이 이렇게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예선을 통과하는 데는 4문제를 풀 필요가 있었고, 아마도 그 실제로 3시간짜리 대회를 했다면 한 5문제나 6문제, 그러니까 5문제 중간이나 아니면 6문제 정도에서 그 50등 안쪽으로 컷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역학조사나 아니면 전투 시뮬레이션 정도가 그 본선에 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를 정도의 그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가게 되면서 그 4문제를 풀면 보통 이렇게 4개, 그러니까 루머까지, 수학은 비대면, 수학, 사과나무, 디귿 그리고 루머까지 4개 정도를 푼 게 보통이고요. 4문제 이상 푼 팀들의 대부분 경우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씩 그 J랑 F를 푼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4문제 이상 푼 팀들은 대부분 그 A, D, G, H 이렇게 4문제를 풀었고, 그 뭐 J나 아니면 뭐 대부분 그렇게 풀었어요. J는 역학조사 문제였고, 이렇게 4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4문제에다가 2문제 정도 더 6문제까지를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6문제 정도면 실제로 그 3시간 안에 이 세트를 풀었을 때 한 50등 안에 들 정도면 한 6문제를 좀 느리게 풀거나 5문제를 빠르게 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저는 그 대회 중계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대회 운영진에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포함돼 있었는데, 그 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중계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죠. 왜냐면 22시간 뒤에 끝나기로 돼 있었으니까. 중계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계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저는 이번 중계에서 A랑 H를 2개를 해설하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일단은 그걸 하고 전 퇴장을 하고, 다른 분이 이거 보통 출제하신 문제, 그러니까 자신이 출제하신 문제를 보통 해설을 하고 가고, 해설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못하게 되면서 다들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으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원래 준비했던 동영상 해설이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의 동영상 해설을 조금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또 해서, 그래서 좀 준비한 것도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싹 풀어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A번 문제부터 봅시다. A번 문제는 수학은 비대면 강의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박수연 씨가 출제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져요. 굉장히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나중에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행렬로 푸는 방법도 다루죠.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져요. 네,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집니다. 일단 이걸 좀 캡처를 해놓고 봅시다. 네, 이걸 캡처를 해놔요.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A, B, C, D, E, F가 다 주어집니다. 그럼 이때 A, B, C, D, E, F는 그 마이너스 999에서 999까지 0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어떤 값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연립방 정식을 풀면 돼요. 이거 그거다. 뭐냐? 그 해설을 처음에 창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 문제를 출제한 박수현님과 이렇게 해보자라고 박수현님과 얘기했던 흔적이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져요. 우린 좀 해상도가 낮은데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A, B, C, D, E, F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느냐? 우린 이걸 가지고 이런 행렬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A, B, C, D X, Y는 C, F 이런 행렬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각각 이 A, B, C, D의 역행렬을 앞에다가 곱하면 그러면 이런 꼴이 되죠. X, Y는 A, B, C, D, C, F 그러니까 여기다가 역행렬. 이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짜리 역행렬은 굉장히 간단하게 찾아서 쓸 수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AD-BC 곱하기 이렇게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런 식으로 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나?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선형대수적인 지식으로 이런 역행렬을 통해서 이게 우리는 여기서 단 하나의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A, B, C, D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 문제는 X랑 Y 범위가 각각 2000밖에 안 돼요. 그럼 2000 곱하기 2000을 하면 총 400만 개잖아요. 400만 개 정도는 우리가 그냥 루프를 돌려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999부터 999까지, Y를 마이너스 999부터 999까지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따져봤을 때 이 두 개의 식이 전부 둘 다 만족이 된다. 그러면 yes고, 그러면 그게 해고, 아니면 다른 거에서 찾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해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한 또 다른 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식 하나랑 다른 식 하나, 이게 빨간 게 윗식이고 파란 게 아래식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딘가 교차를 하는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x는 마이너스 999부터 999까지 따졌을 때 y가 어디서 잡히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y가 어디서 잡히냐. 그러니까 파란식의 y랑 빨간식의 y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각각 어디서 잡히냐를 가지고 잡힌 y 값이 일치하면 정확히 교차하는 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우리는 y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0으로 나누기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따로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x를 정해서, 그러니까 x는 우리는 2000가지 총 오더 n으로 정해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y를 각각 구해서 구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또 이쪽 끝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에선 파란식이 더 앞서 있죠. 이쪽에선 빨간식이 더 앞서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적어도 0개 이상의 파란식의 앞선 구간과 딱 정확히 한 개의 이게 일치하는 구간과
그 나머지 또 0개 이상의 그 빨간색이 앞선 구간 이런 식으로 그 전체의 그 x는 마이너스 999부터 999까지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위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문제이긴 해요. 일단 뭔가 그 자신이 그 생각하는 가장 편한 해법을 찾아서 이거를 그 해법을 찾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구현이 간단한 건 마이너스 999부터 999까지 그 n제곱짜리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게 편하고 그 시간 안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 동영상 밑에 보면은 그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여드릴 코드는 그 코드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 이렇게 A, B, C, D, F를 똑같이 문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받아놓고 x는 마이너스 999부터 y 그 x, y 각각 2000개씩 범위에 따라서 아까 그 방정식을 그대로 했을 때 둘 다 만족하는 경우 그러면 해라서 그걸 출력하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A번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사과나무는 두 번째로 쉬운 문제였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1번부터 n번까지 있고 그거를 그 물뿌리개가 두 개인데 그 물뿌리개를 쓸 때마다 나무 하나를 1만큼 성장시키고 또 다른 나무 하나 그러니까 또 다른 나무 하나를 하나가 아니라 다른 물뿌리개로 나무 하나를 2만큼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성장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뭐 4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뭐 성장시킨다는 게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만약에 플러스 2만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조건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 번 물뿌리개를 쓰는 그 실행을 할 때마다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곳에다가 뿌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일 큰 제약이죠. 그럼 우리는 이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약을 가지고 그 한 가지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시그마 A는 시그마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퍼센트 쓰지 말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 0이다. 그러니까 3의 배수라는 거죠. 전부 다 합쳤을 때. 그죠? 일단 전부 다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물뿌리개를 쓸 때 두 개를 같이 쓰고 두 개 하나 쓸 때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 쓸 때마다 3씩 전체의 나무의 길이가 그러니까 나무의 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3의 배수가 아니면 일단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조건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 하나를 2만큼 성장시키고 나무 하나를 1만큼 성장시킨다.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뭔가 이런 식으로 뭐 6, 7, 8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6은 2로 만들 수 있고 6, 7, 8이면 총 7개가 있어야 되죠. 21이죠. 그러면 2로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1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1을 나머지 다 넣으면 되죠. 아니 여기 2 하나 더 있어야 된다. 7개니까 여기까지 한 다음에 1을 나머지 다 7개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넣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대충 2를 아무데나 다 구겨 넣은 다음에 남은 데다가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그 다 1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1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던 건 다 2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를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최대한 구겨 넣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그 충분히 많이 2를 구겨 넣을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111 111 이런 경우에는 그 2를 두 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총 6이니까 그걸 3으로 나눠서
2를 2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총 4를 어딘가에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2를 넣을 데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안 되는 경우 2, 1, 1, 1, 1 이런 경우도 똑같이 6인데 여기에다가 2 하나 들어가고 그 이후에 2를 넣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뭐 6 이런 거면 그냥 이거를 아무데나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2, 2, 1,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단 2를 다 넣어봐요. 2를 다 넣어보고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가 우리가 필요한 양 이상이면 그럼 두 번째 조건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만들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로 시그마 A 2분의 A I의 실링이 시그마 A 나누기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 이 사과나무를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A는 모든 나무의 높이의 합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높이 합이 3의 배수이고 그리고 모든 나무의 높이 합의 3분의 1을 한 게 그러니까 2를 넣을 수 있는 곳이 그 물뿌리개 사용 횟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보고 이 두 가지 조건 외에는 만들 수 없게 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되게 간단해 보이게 짰는데, 그러니까 그 각 나무의 높이를 받아서 그 높이의 합을 계산하고 그리고 2를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높이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그 2를 넣을 수 있는 곳이 3의 개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뭔가의 그러니까 그 합을 3으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yes죠. 아니면 no.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게 그 사과나무 H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고, 그 다음으로 루머랑 디귿 지읒 두 문제가 좀 비슷한 난이도였죠. 우리 디귿 지읒부터 봅시다. 디귿 지읒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앞에서 나온 문제들보단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일단은 그 두둥둥장 못 말한데. 어쨌거나 그 정점이 4개인 트리를 관찰했을 때 그게 그 디귿 형태랑 지읒 형태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의 그 출제자 동현이가 김동현님께서 발견을 했대요. 네, 대단한 발견입니다, 김동현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트리를 하나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병점이 4개고 이렇게 이어진 트리를 입력을 받는데 그 트리가 그 트리에서 전체적으로 세서 디귿 형태가 더 많냐, 지읒 형태가 더 많냐. 근데 여기서 디귿 형태가 지읒 형태보다 3배보다 많으면 D트리라고 하고, 지읒 형태가 그러니까 그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의 3배보다 적으면 G트리라고 하고, 디귿이 지읒의 정확히 3배면 그러면 그 두두둥가 트리라고 한다고 해요. 네, 두두둥가 트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리 위에서 이 정점들을 가지고 이 디귿 지읒 진짜 발음하기 진짜 힘드네. D랑 G 형태의 트리가 몇 개나 등장하는지를 세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일단 D 트리랑 G 트리를 쓰는 게 둘 다 각각 그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D 트리는 어떻게 쓸까요? 그냥 D 트리를 쓴다고 해봤을 때 우리가 n이 30만이란 말이에요. n이 30만이면 이거 그 만약에 우리가 0.1, 0.2, 0.3, 0.4 이렇게 놓고 이어졌냐? 아니어졌어. 그러면 이거 디귿트리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n의 4제곱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네, n은 30만이에요. n 제곱만 해도 빡빡해요. n 제곱하면 안 되죠. n제곱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오더 n이나 n 로그 n으로 어떻게든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깔끔하게 이거를 깔끔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그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이걸 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두 개만 정해놓고 여기에 달려있는 다른 간선들 개수를 세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간선이 하나 더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간선이 3개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 간선이 하나 더 달려서 이런 식의 트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형태에서 가운데에 이거랑 이거 이 A랑 B를 가운데로 하는 이 무슨 트리라고 그러냐 디귿트리가 몇 개나 있냐 세볼 수 있죠. 근데 세볼 때 어떻게 세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네 그러니까 그 A랑 B를 잇고 나서 그러니까 A랑 B를 이어주고 난 다음에 남은 간선의 수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이것들을 곱한 만큼이 그 디귿트리의 개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우린 그럼 모든 AB 쌍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모든 AB 쌍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n제곱이에요. 우린 n이 30만인데 이거 거기서 또 n제곱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냐? 우리는 이게 트리 형태라는 걸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간선이 정확히 n-1개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서로 이어진 간선 2개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서로 이어진 간선 2개라는 관계는 아무리 많아도 n-1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어떤 A랑 B를 전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2개의 간선을 전부 찾아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이 2개의 간선 이어지는데 포함하지 않은 이 다른 간선들 개수를 세서 그러면 이게 이 B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B의 개수고 이거를 이 A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다 -1을 하고 -1을 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2개가 이어져 있는 간선 사이에서 각각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 2개를 곱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디귿트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린 지읒트리를 어떻게 세볼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지읒트리는 말이죠. 지읒트리는 확실하게 가운데에 뭔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린 지읒트리가 이걸 중심으로 하는 지읒트리가 몇 개냐를 어떻게 셀 수 있냐? 지읒트리는 여기서 간선이 몇 개 더 있다고 해봅시다. 간선이 5개 있어요. 그럼 간선이 5개 있고 그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5 콤비네이션 3이에요. 근데 이거 3개로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거를 복잡한 식 쓰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x라고 하면 x -1 x-2를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우린 지읒트리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정점에 대해서 여기에 달려있는 게 몇 개냐를
가지고 그 달려있는 게 3개 이상이면 이식을 넣어서 지읒트리에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사실 3개 이상이 아니어도 이걸로 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x-1은 0이거나 x-2는 0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이쪽을 오더 n, 이쪽도 오더 n 이렇게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디귿트리랑 진짜 지읒트리 각각이 얘들아 승능 모으려나? TFT 모바일 구독동자 뚜루루루 갤럭시 구독동자 잠깐 이거 아니잖아. 호러 다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승능 모으려는 애들아 에이 에르웨가 SK 구독동자 뚜루루루 천지 구독동자 에이 에르웨가 SK 이거보다 길어지면 잠깐만 나 이거 영상도 막아둘까? 이거보다 길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전 아직 그 유튜브로 수익 창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 광고 붙을지도 몰라요. 네, 어쨌거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으로 우린 이걸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말했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그 3배보다 많냐 적냐 가지고 DG 아니면 이 두둔가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 루머인데요. 루머는 그래프 문제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래프 문제는 아니고 약간 Q랑 BFS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루머를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느냐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최초 유포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루머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루머를 믿고 있는 사람은 시간 0에 그 루머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루머를 퍼뜨려요. 그럼 퍼뜨리면 이걸 들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 나서 플러스 1을 들은 시간 플러스 1부터 루머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루머를 믿느냐를 이렇게 관계가 주어졌을 때 결국 언제부터 믿게 되느냐 아니면 영영 믿지 않게 되느냐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Q에다가 노드를 넣는 식으로 BFS를 하잖아요. 근데 BFS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탐색할 다음 정점을 정할 때 BFS에다가 바로 이웃한 정점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루머를 믿기까지 몇 명 남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머를 아직 안 믿으면 여기 조건에 보면은 주변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짝수면 2분의 1, 홀수면 2분의 1 플러스 1이죠. 그 이상이 믿을 때 그 루머를 믿게 된다고 해요. 정확히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 Q에다가 플러스 1로 지금 믿게 한 사람의 시간 플러스 1로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BFS를 좀 변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는 루비 4라고 돼 있는데, 네,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 출제 과정에 대해서 이거 외에는 사실 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문제 낼 땐 루머가 역학조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걸 풀어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보면서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루머가 역학조사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BFS 연습 문제 정도. 그러니까 BFS를 조금 잘 활용할 그러니까 이거 풀 정도면 BFS 공부는 다 끝냈구나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제까지가 아무래도 이번에 예선을 통과하는데 그 제일 많은 팀들이 그 푼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문제 푼 팀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네 문제 팀들 보면은 ADGH 방금 언급한 이렇게 네 문제를 푼 팀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래가지고 루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거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 루머가 번호가 1938 1938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처음에 -1로 전부 초기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 처음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 0으로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믿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믿는다라는 그 한계를 돌파를 하면은 그때 큐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시간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Q를 사용을 하고 뭐냐면 스택을 사용하면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Q를 사용해서 그 제일 먼저 된 것부터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루머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5번째로 역학조사를 봅시다. 역학조사는 저희는 이게 골드에서 골드로 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플래티넘 4를 매겨두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도 이게 플래티넘이어도 이상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하나긴 한데 근데 뭐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약간 좀 그 그리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증명 잘 된 그리디네, 증명 잘하면 그리디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약간 좀 두 단계에 걸쳐서 그 그래프 탐색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약간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프 문제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그 어떤 역학조사를 하려고 전염병이 돈다고 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 주민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n번까지.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참가한 사람 중에 그 전염병이 감염된 사람이 있었으면 그 모임은 전부 전염병에 걸려요. 감염된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모임들의 목록이랑 그 맨 마지막 이 모임들의 결과로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전염병이 퍼져 있는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3, 4, 5, 6, 7번이 다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를 보이고 노를 찍으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같은 모임에 들어가면 반드시 감염이 됩니다. 감염률 100%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수가 10만 개 이하고 그리고 모임의 수가 10만 이하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임에 그 들어있는 사람의 수의 합이 100만을 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 이 그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의 합이 이게 막 10만 곱하기 10만이면 이미 그 100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쪽부터 못 처리하는 게 되는데 뭐 100만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보들이 주어져요. 이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각해 봅시다. 뭐 대략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이 각각 1, 2, 3, 4, 5, 6, 7번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이 각각 그 위에 나온 모임들을 최종 상태로부터 그 최초 상태를 유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종 상태에서부터 최초 상태로 가면서 그 위로 가면서 한번 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 이 5, 6, 7이라는 모임을 봅시다. 5, 6, 7이라는 모임은 결과적으로 그 5, 6, 7이 전부 감염이 됐죠. 전부 감염이 됐다는 건 그 우리는 그 이 모임에서는 그 전염병이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린 이 5, 6, 7 얘네들은 그 뭔가 걸리고 시작해도 된 이 위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이후에 그 이전에 얘네들 중 하나는 걸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서 걸려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모임은 걸린 모임이에요. 그 다음으로 3, 4, 5가 있어요. 3, 4, 5도 똑같죠. 3, 4, 5도 그 셋 다 그 걸려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 셋 다 걸려 있죠.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걸린 모임이죠. 근데 여기 1, 2, 3을 봅시다. 1, 2, 3은 안 걸린 모임이에요. 왜냐면 그 결과적으로 3은 걸렸는데 1, 2는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1, 2, 3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 이 3은 처음에 걸린 상태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3이 처음에 걸린 상태로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이 3이 1, 2, 3을 전부 감염시켜서 그 최종적으로 1, 2, 3, 4, 5, 6, 7 중에 3, 4, 5, 6, 7만 감염된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은 처음부터 감염이 안 돼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 모임에서는 이 모임에 있던 3명 다 감염이 안 된 형태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우리는 이 001111이라는 그 배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001111 이런 배열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5, 6, 7을 봐서 여기는 걸려 있어도 지장 없네. 그러면 111 되어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둬도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모순이 생길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거 그 모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반대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린 이 과정에서 3번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고 찾았죠. 그럼 3번을 여기다 X를 하고, 그럼 나머지는 걸려 있어서도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걸려 있어서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걸려 있었어도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걸린 상태로 시작했으면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이 4, 5, 6, 7이 걸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이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했을 때 이게 나오느냐를 판별하면 이게 나오는가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과정이 일단 답을 구하는 전체 과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1, 2, 3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뭐 이게 각각 그 1, 1, 1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 번호가 1번, 2번, 3번이에요. 1, 1, 1로 끝났어요. 이 모임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1, 1, 1이 아니라 뭐 0, 0,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위로 가면서 보니까 1, 2, 3 중에 하나도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1, 2, 3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건 1, 2, 3 셋 다 그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3에다 X를 하게 돼요. 그럼 0, 0, 0이 되죠, 여기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앞 과정을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아래 과정을 실행해서 이 아래에 있는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쪽으로 하면서 절대로 그 감염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배제를 해요. 왜냐면 절대로 감염될 수 없다는 건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모순이 되는 걸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 나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다 채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나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다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최대한 많이 걸린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많이 걸린 상태로 시작해서 맨 처음 상태로 가면서 그 걸려 있어서는 안 되던 사람들을 여기서 뺍니다. 그럼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뺐을 때, 그럼 걸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뺀 이 최소한의 배열을 가지고 다시 그 맨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각각의 모임의 크기의 합이 100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임을 각각 따질 때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번호만 따져야 돼요. 이게 100만은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10만을 다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그 큰 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뭔가 빼먹은 거 있나? 빼먹어 있는지 한번 좀 그거 좀 그 풀이 좀 다시 읽어보고 다시 얘기하겠다. 그만했자. 네, 뭐 그래서 네,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감염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빼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염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 과정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감염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다시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답이구나라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불가능한 것만 배제했고, 그리고 가능한 건 최대한 다 칠한 상태에서 다시 감염시킬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역학조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이게 일단은 전 이걸 5번째로 둔 게, 네, 그 알고리즘 자체는 어려운데 그게 좀 검증이 되고 나면 좀 편한 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전투 시뮬레이션이죠. 전투 시뮬레이션은 제출 241회 정답 21팀인 지금 굉장히 그 정답률이 낮은 문제고, 제가 지금 거기다 기여를 또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저도 이 낮은 정답률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굉장히 그 틀릴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인풋 데이터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시간 제한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는 좀 구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시간 초과가 나면 도대체 왜 시간 초과인가를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대단히 복잡해요. 정의가 뭐 H 곱하기 W에 뭐 두 세력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을 하는데, 근데 뭐 이게 그 어떤 좌표로 주어지고, 좌표는 그 험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험준도라는 건 그 어떤 이 칸에 들어가는데 코스트가 몇이냐, 그러니까 스태미나 코스트가 몇이냐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 한 턴의 이동을 몇이나 할 수 있는지를 그 이동력이라는 수치로 주어지고, 거기까지 그 약진이라는 이동 명령을 내리는데, 그 약진이라는 이동 명령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현재 위치에서 이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 안에서 특정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위치로 도달할 수 없으면 그대로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진 명령은 중요한 게 뭐냐면 버그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그 아무 유닛이나 선택해가지고 아무데나 약진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수행 불가능한 약진 명령이 들어오게 된대요. 근데 수행 불가능한 약진 명령의 예제, 목표 지점에 다른 유닛이 있거나, 이동 불가 지형이거나, 이동력이 한계로 인해서 경로에 도달할 수 없거나, 네, 그런 경우에 수행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전 상태라는 게 있는데, 교전 상태라는 건 그 다른 적군 유닛, 여기 보면은 세력이 2개라 그랬죠. 적군 유닛 옆에 들어가면 교전 상태가 돼요.
교전 상태가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건 거기로 들어가는 약진 명령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가는 약진 명령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구현하기 싫다는 그 느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와 이거 그 전투 상태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심지어 전투 상태에서 시작해서 움직이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투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움직이는 건 가능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예, 뭐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형의 형태가 있고 심지어 지형의 형태는 여기 매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험준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형태 1번 지형, 3번 지형, 2번 지형이란 뜻이라서 1번, 2번, 3번에 각각 그 매핑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처음 위치가 뭐 얘는 그 이동력이 7짜리 유닛인데 그 어떤 팀이고 이게 뭐 이런 대단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이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좀 소스 코드를 줄여. 그러니까 유닛을 정의하고 이동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필드를 만들고 그리고 유닛을 입력받고 충돌 체크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몇 개를 받아서 명령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근데 명령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명령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우린 이 명령에서 어떤 유닛의 스태미나가 최대 20이라는 이런 정보를 얻어요. 그러면 최대 20짜리 스태미나 안쪽에서 우리는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20 이하인 것들 안에서 최단 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덱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근데 도달하는 과정에서 교전 중인 교전이 발생하게 되는 데는 진입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저 이거 3시간 걸렸어요. 이거 구현하는데. 아니 다른 문제 다 푸는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풀겠다고 앉아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이것들을 풀었거든요. 아니 내가 좀 막혀있던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첫 번째 문제 수학은 비대면 강의입니다를 22시 35분쯤에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머 넘어간 게 23시 33분이에요. 나머지를 푸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5문제를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5문제를 차례로 푸는데 그러니까 맨 앞 문제는 그냥 2분 만에 구현했으니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이 전투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는데 1시간 걸렸고 그 뒤에 주르르르르르륵 하면서 1시 51분에 맞췄어요. 이거 하나 푸는데 2시간 20분이 걸렸네요. 여러분 힘내세요. 근데 이거 되게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3K나 들었어요. 심지어 무려 코드 길이가 3K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이거는 삼성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좀 고급 연습 문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알고리즘까지 나오는 일은 보통 많지 않은데 이건 굳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BFS 응용으로도 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험준도라는 개념이
개념이 그 1부터 4인 타일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아예 도달 불가라든가 1부터 4인 타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태미나 제한이 20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뭐 덱스트라 알고리즘 그 우선순위 큐를 안 쓰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고급 연습 문제라고 잘 정의돼 있고 정의를 읽어보고 나서도 난해한 그런 쪽의 문제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수정한 게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바꾸니까 맞더라고요.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는 조건을 바꾸니까 한 3배, 4배 정도 빨라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맞더라고요. 우선순위 큐에다가 좀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막 넣고 있었는데 그거를 필터링을 하고 넣으니까 우선순위 큐의 크기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게 맞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이런 거 자주 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데이터가 되게 빡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00개가 주어지고 그게 400개 타일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400개 타일이 다 우선순위 큐에 들어가면 400 곱하기 로그 400이면 그러면 몇이야? 그러면 로그 값이 2.5가 좀 넘죠. 그러면 곱하기 8 정도 해야 돼요. 그냥 곱하기 10 정도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4,000이면 4,000만이거든요. 거기서 막 4배 정도 더 느려지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시간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시간 제한도 2초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어려워요. 좀 구현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구현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구현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조건이 많죠. 조건이 많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각각 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아예 빙 돌아갈 수 있느냐? 빙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아니면은 이동력 이거를 교전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해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6문제를 다뤄봤어요. 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저희 그 대회 운영진 분들이 이걸 잘 준비해 놨다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대회가 터진 덕분에 발표를 못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회는 이거 풀이는 이렇게 슬라이드로만 공개를 했고 이걸 동영상 풀이를 좀 원하는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이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된 거니까 전 그냥 좀 그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한 6문제 정도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질문 더 있으면 뭐 지금 하셔도 되고요. 뭐 언제 하셔도 괜찮지만 무슨 4,000바이트나 된다고. 4,000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출제자 욕하면서 푸는 문제죠. 아니 도대체 이 출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구현 문제를 근데 풀긴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죠. 네, 그런 문제예요. 꼬우면 비 풀든가. 그건 좀 선생님 그건 좀 사실 비를 풀기 싫으면 여기 아이도 있거든요. 인버스 디귿 지읒. 나머지 문제들도 되게 흥미로운 문제가 많으니까 다들 한 번씩 보시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죠.